이거 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저 여성 숫자. 짜치. 바꿀 거야. 아,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최대 최소까지 했나? 최대 최소까지 하고. 이거 위치 관계 안 하지 않았나? 유형 7번 안 했어. 유형 7번부터 하면 되는데. 유형 7번입니다. 자, 1이 도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fx1이 g의 x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수 a의 값이나 범위를 구하네. 자, 1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의 x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fx의 모든 함수값이 gx의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형광펜 좀 펴놓을까? 이 표현에다가 이미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시험 문제 아니거든? 부등식 같은 거는 있으니까 일단 설명할게. 이미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함수 fx의 모든 함수값이 함수 gx의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따라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함수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가장 작은 놈이 가장 큰 놈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놈이 이 녀석의 모든 놈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거 이해되니? 그 생각 이해되니? 그지? 자, fx의 최소값 구해주면, 자, 이거 최소값 얼마? 대칭축 대입해주면 되지. 1 대입해주면 되지. 1 대입해주면 1 나오네. 자, gx의 최대값. 자, 대칭축 대입해주면 되지. 자, 대칭축의 방정식이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에 관한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지. a가 1이네. 되지? fx의 모든 함수값이 gx의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맞지? 아니, 얘가 이런 거랑 똑같다. 1반, 2반. 자, 1반에서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간 학생이 60kg, 2반에서 가장 돼지가 40kg. 1반에서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간 학생이 2반의 가장 돼지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지. 1반의 모든 학생은 2반의 모든 학생보다 돼지지. 알겠지? 돼지에서 혹시 상처받는 사람 없지? 왜 돼지? 돼지? 그냥 한 거라도 나도 모르게. 요새 복싱 잘하세요. 혹시? 스파링 하시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너 33살 형 때리겠다. 너 도덕적이 좋다 진짜로. 너 지금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순서를 좀 바꾸겠는데, 범준이 나 때리려고 해도 못 때리잖아. 예?
나 때려도 못 때리잖아. 나 때릴 수 있어? 이게 많아서. 나는 너 절대 못 때려. 왜요? 어떻게 너를 때려? 그러니까. 난 절대 못 때려. 네가 아니어서도 못 때려. 예? 차라리 맞을게. 아니 왜 이렇게 도덕적인 척 하세요? 왜 이렇게 아니 궁금한데 머리를 왜 이렇게 자꾸 만졌어? 머리 뭐 묻었어? 아니 이게 약간 뭐 램프야? 심신이 안 뭐 돼. 지디가 나오는 거야? 중독적이에요. 그럴 거면 뭐 수건을 다 갖고 다녀. 예? 수건으로 닦아. 자 그다음에 문제가 순서가 조금 다른데 이거 볼까? 자, 416번 유형 15번부터 보자. 유형 15번. 자, x에 대한 방정식 fx 더하기 x-1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빼기 3이라고 했지. 자 두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맞지? 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곱하기 2차항의 개수도 모르니까 a 이렇게 되겠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2차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근데 x제곱의 개수는 아직 우리가 미정의 상태니까 a를 못 빼줄 거야.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잖아.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x자리에 1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6 2 a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있다. 자 그러면 f3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3 대입해주면 되지. 자 f3 플러스 2가 3 대입해주면 9에서 6 빼주면 3 곱하기 1도 6 9, 3이 4다. 알겠지? 이해되지? 자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자 일단 알파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인수 정리에 따라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베타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인수 정리에 따라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 곱해주면 되지. 이게 바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지. 자 이거 전개시켜주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지.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두 녀석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알겠지? 이게냐면 이 연립방정식 단어에서도 많이 나온다. 대칭식 할 때. 자, 그 다음에 417번. 자, 지금 2차 함수 fx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빼기 1이랑 3이잖아. 아, 그러면 2차 방정식 fx를 0에 두 실근이 빼기 1이랑 3이지. 그치?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 f2x 빼기 2는 0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는 거지.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x 빼기 2를 빼기 1 그리고 3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지. 기억나니? 자, fx는 0의 두 근이 빼기 1, 3이면 f 빼기 1도 0이고 f3도 0이지. 그치?
자, 방정식의 근의 정의가 뭐야? 방정식을 성립시켜주는 x 값이지. 자, 요 방정식의 증식이 성립하려면 요 2x 빼기 2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빼기 1 또는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요 2x 빼기 2의 값을 빼기 1 또는 3으로 만들어주는 요 x의 값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누기 그리고 3 플러스 2 나누기 좋은 거는 2분의 1 그리고 2분의 5 안 되지? 답이 없다고? 답? 자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야? 3이지 2분의 곱은 4분의 5 곱해주면 4분의 15 아 이거 두 개 곱했구나 이해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방정식 괜찮는 거 방정식의 근의 정의를 정확히 알면 헷갈릴 일이 없지 근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 혹시 내가 이거 막 풀어주면 집에서 한 번 더 푸니? 내가 풀어준 문제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중요한 문제를 다 풀어주면 집에 가면 중요한 문제 하나도 안 풀게 돼. 그럼 이거 안 풀어야겠다. 질문하기 숙제. 자 유형 16번 자 420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가 k 값에 관계없이 y는 ax 빼기 b랑 접한대. 자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교점 몇 개다? 그치? 공통수학 원 수준에서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이지. 원래 이거 틀린 말이야. 근데 공통수학 원 수준에서 어쩔 수 없다. 미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이지. 자, 근데 저번 시간에 2차 함수 개념 설명할 때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가 같다고 했지. 자, 그럼 이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한 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a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b는 0에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런 말이지. 자,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접한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교점이 한 개, k 값에 관계없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은 0. 얘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지. 이 녀석의 정체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판별식 쓸게, 판별식.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k 제곱 마이너스 4k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야지. 자, 그러면 자, 4k 제곱 날아가고 자, 그리고 k의 개수는 4a 플러스 16 자, 그럼 k에 관한 상수항은 a 제곱 빼기 4b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법 쓸 수 있지. 계수 비교해주면 k의 개수 빵, 상수항도 빵, a가 빼기 3, b는 3. 되겠지? 해석만 잘하면 되지. 교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실근. 교점이 한 개, 실근이 한 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판별식은 빵. 되겠지?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4이사. 여기 뭐야 이거? 이 문제 다른 대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426번. 형이 잘 이해되니? 그냥 좀 못 들었다.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줘. 326번. 자,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자, GA의 최대값 구하래. 자, 최소값 어떻게 구해? 추계방정식 대입해주면 되지. 그지? 추계방정식 빼기 A잖아. 자, 마이너스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4. 그지? 자, GA의 최대값 구하래. 자, 또 추계방정식 대입해주면 되지. A는 1. 되지? 원래 최대 최소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제한 범위가 없는 2차 함수인데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지, 그치? 축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까지 거니까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명심하자. 미적 배운 사람? 누구나 볼게. 아, 이거 추계 방정식만 외워주자 얘는. 자, 430번. 지금 저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는 거니? 너무 확대시켜서 문제가 안 보이네. 자, 넓이 최대값. 자,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자, y 절편 12지. x 절편 4지. 이거 설명 안 해야 되지. y 절편 x 절편. 자, 요 큰 직각삼각형과 요 미니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 그지? 자, 1대 3이잖아. 여기도 1대 3이지. 얘를 A라고 놓으면 여기는 3A인 거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4 빼기 A지. 맞지? 자,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A에 관한 이차함수로 표현되겠네. 3A 곱하기 4 빼기 A다. 자, A에 관한 이차함수잖아. 변수가 A지. 그럼 A의 범위 살펴야지. 그 우리가 공통 수학표에서 정의역이라고 하지. 자, A의 범위. 자, 요 3A 있지, 3A.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3A가 12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자, 3A가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실수. 따라서 A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실수. 따라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A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지. 여기 그래프 그리니까. 자, 이게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A잖아. 자, 그래프 그려주면 위로 블록하지. X제곱에 대해서 음수니까.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2지. A는 2. 자,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지. 0부터 4까지. 따라서 A가 2일 때 최대값을 받는다. 자, A 자리에 2를 대입해서 최대값 보여주면 6 곱하기 2 12. 그치? 그러면 닮음 잘 찾아야 돼. 닮음. 너무 그 닮음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잘 봐. 1대 3. 닮음이 삼각형도 1대 3의 성립받았지. 그럼 얘가 A면 얘는 3A.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세워줄 수 있지.
너무 식대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얘랑 닮은 풀어도 된다. 얘랑. 그래서 답 나온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요 그래프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보시네. 자,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자꾸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설명할게. 문제 개념 설명. 개설할 거 개설. 자, y는 절대적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자, 절대값 나왔으니까 뭐 따진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 음량 보호 판정한다. 자, 만약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절대값 fx는 fx지. 자, 근데 만약에 이 fx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는 어떤 함수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나오는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함수지. 조심해야 되자고. 아니면 잠깐. 나 앞으로 나가서 가는 건데. 쓰러질 것 같아서. 괜찮아. 부끄러워. 자, 영상 봐야 돼. 예. 자, 예. 차 조심하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의역하면 그렇지. 함수 fx가 x축 위에 있을 때, 그지?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대로 fx를 살려주고 x축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라는 거지. 마이너스 fx는 y 자리에 빼기 y 대입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y는 fx에서 y 자리에 빼기 y를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지면 y는 마이너스 fx 되지. y 자리에 빼기 y를 대입했다는 것은 x축 대칭 이동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라. 이런 말이야. 알겠니?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요 fx에 대해서 y는 절대값 fx를 그려볼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다. 그러니까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으라는 소리야. 접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지. 맞니? 보시면 이해되니? 여기 y는 절대값 fx다. 쉽게 생각하면 너네가 기억하는 절대값의 기능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지. 음수였던 함수값을 다 양수로 만들어준다. 크기는 유지하되 함수값을 다 양수로 만들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 이 절대값 안에 있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자,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y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자,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1, 3 나오지? 그치? 그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 나와? 1, 3 나오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다.
그래서 최종 절대값 이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기겠지. 알겠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접어서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기억하면 돼.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자, 그럼 절대값 fx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접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알겠지? 요거 일단 필기 좀 해볼까? 시험에서 나오면 얘가 좀 많이 나와. 이거 이상으로 가면 그 공통 수학 2 개념이 좀 필요해서 잘 안 되지 않을까. 시간 여유 있네 설명하기. 너의 심리 상태 뭔가 지금 공허하구나. 맞지? 뭔가 채우고 싶은 느낌 맞지? 아니면 공복인가? 다 적었나? 혹시 우함수라고 들어본 사람 있니? 손? 오케이. 자, 왜냐면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융화용어에서 나왔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자, 일단 얘 먼저 설명할게. 얘 먼저. 자, 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거 보이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x니까 fx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빼기 x니까 f의 빼기 x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맞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에 있으면 x값이 다 양수지. y축 기준 오른쪽에서는 y축 기준 오른쪽 너무 친절하다 진짜. 오른쪽에서 그대로 fx를 그려주고, 자 얘는 y축 기준 왼쪽,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x값이 다 음수지. y축 기준 왼쪽에서는 뭘 그려라? f의 빼기 x를 그려라. 자 f의 빼기 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것이 y축 대칭 이동시키는 함수네. 맞니?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건들지 말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라.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 봐봐. 뭘 그리지? 창작의 시간이라도. 이게 fx야. 자, 그려볼게. 자, y축 기준 오른쪽은 건들지 말고 y축 기준 왼쪽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라. y축 기준 대칭 이동, y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야. 봐봐. 정확히 설명하면, 자 먼저 f의 빼기 x 그래프 그려볼게. f의 빼기 x, f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맞니? 이게 f의 빼기 x지. 자, 얘 그려볼게. y축 기준 오른쪽은 fx, y축 기준 왼쪽은 f 빼기 x. 그죠? 오른쪽에서는 fx 그래프를, 왼쪽에서는 f 빼기 x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2차 함수 그래프처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이게 fx야. f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볼게. 자, y축 기준 오른쪽은 그대로 fx. 자, y축 기준 왼쪽 어떻게 그린다고? f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접으라는 소리지. 네? 네? 돼? 여기서 돼?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손. 그래서 내가 설명 다시 하지. 손. 근데 어. 그 오른쪽이 양수잖아요. 어. 절대값이 양수하는 사람들 왜 왼쪽으로 오냐? 자, 다시 보라고? 절대값이면 어. 양수로 만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면 돼. 다시 봐봐.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x니까 fx 그래프시. 즉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x가 0 이상일 때는 fx 그래프 개념으로 나오지. 이런 말이고.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빼기 x지. 그지? 그래서 f 절대값 x는 f 빼기 x지. 따라서 자, y는 f 절대값 x는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f의 빼기 x 그래프를 취해주는 거지.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x가 0 이상일 때는 fx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빼기 x 그래프를 취해주는 그래프다. 자, 지금 얘가 fx잖아. 자, f의 빼기 x 그래프 그려볼게. f의 빼기 x는 f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생기겠지. 자, f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빼기 x 그래프. 되니?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fx 그래프에 대해서 y축 기준 오른쪽은 놔두고 y축 기준 왼쪽은 오른쪽을 접어서 그린다. 종이 접기 하듯이.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물감 붙인 다음에 접었다가 피면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함수 라고 기억해. 그러면 좀 더 이게 맞나 맞출 거? 맞아요. 누가 비웃었어? 누가? 너? 왜? 이게 데칼코마니. 자, 그럼 f 절대값 x는 모든 f 절대값 x는 무슨 함수겠니? y축 대칭 함수겠지. 맞지? 맞지? 우함수다. 우함수. 우함수가 뭐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른다. 이 우라는 글자 봐봐. y축 대칭이지. 우함수. 아, 이러면 더 기억이 잘 나. 난 이렇게 공부해서 혼자서 할 때. 맞잖아. 우함수, 기함수 헷갈리지. 아, 재밌다. 재밌었어? 겨우 이게? 너 웃음 수준 그거밖에 안 돼? 되지? 자, 이 두 가지만 알아놓자. 이 두 가지만 잘 아는 것도 대단한 거야. 고3 애들도 이거 헷갈려요, 이런 것도. x자리에 절대값 x 들어가면 사실 무조건 무함수가 좀 더 할 얘기는 많은데 더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자, 그래서 무슨 문제 볼 거냐면 요거 404번. 404번 뭐야? 404번.
있잖아 이거. 이 녀석. 자, 요 방정식의 식은 요 방정식의 실근과 같이 이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준다. 맞지? 근데 요 방정식의 실근은 이런 의미를 갖지. 요 절대값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교점의 x좌표. 되지? 이해되니? 다시. 자, 요 x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같고,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이 방정식은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의 연립한 연립방정식이지.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데 실근이 이 절대값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는 의미를 갖는다. 알겠지? 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1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 말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는데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고, 자, 세 실근을 가는데 교점이 세 개라는 소리고, 네 실근을 가는데 교점이 네 개라는 소리지.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또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k만 이항시켜 볼까? 자,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지?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좌변의 함수랑 x축과 평행한 이 y는 k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얘가 더 그리기 편하니까. 얘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랑 이 직선의 교점 개수를 세는 문제다. 얘 먼저 그려볼게.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먼저 그린다고 했지. 자, 얘 그려주면 y절편이 빼기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빼기이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풀마 루트 2지. 이렇게 생긴다. 되지? 거기에 절대값이었잖아.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주면 되겠지. 자, 이게 절대값 x제곱 빼기 그립니다. 되지? 네. 자, 얘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k 값이 만약에 충분히 크잖아. k 값이 충분히 크잖아. 그럼 교점 몇 개? 두 개. 한 개랑 하면 안 되지. 올라가겠지, 그지? 교점 두 개지. 두 개. 자, k 값을 점점 줄여볼게. 자, k 값을 줄이면 y절편이 작아짐에 따라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유지한 채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하기 시작해? 접하기 시작하지. 맞지? 접하기 시작하지. 이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3개. 되지? 자, 이때보다 k 값이 작아지는 순간 색깔이 더 필요한데. 자, 이때보다 k 값이 작아지면 교점이 몇 개가 돼버려? 4개. 되니? 자, 그러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 개수가 몇 개로 줄어? 3개로 줄지. 그때보다 k 값이 더 작아지면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2개. 계속 2개이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 개수 몇 개? 1개. 그때보다 k 값이 작아지면 교점 개수 몇 개? 1개. 어떻게 알겠니?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지점에 대한 k 값만 구해주면 되지.
자, 요때는 K값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일단 요 상황을 봐봐. 요 상황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요 이차함수의 정치가 뭐겠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지. 가 서로 뭐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지. 교점한 게, 실근한 게, 판별식은 0. 그치?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빼기 2는 0.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 K가 4분의 9. 되니? 이때는 K가 4분의 9 이상. 알겠지? 자, 그리고 요때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루트 2 콤마 0을 지날 때지. 자, 루트 2 콤마 0을 지날 때니까 루트 2 콤마 0을 대입한다. 그럼 K가 얼마? 루트 2일 때지. 맞지? 자, 그리고 요때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을 지날 때지.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을 지날 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을 대입해주면 K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지. 따라서 K가 4분의 9보다 크면 교점 2개, 따라서 실근 2개. K가 4분의 9일 때 교점 3개, 실근 3개. K가 4분의 9보다 작고 루트 2보다 크면 교점 4개, 실근 4개. K가 루트 2가 되는 순간 교점 3개, 실근 3개. K가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면 교점 2개, 실근 2개. K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교점 1개, 실근 1개.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지면 교점 1개, 실근 1개. 알겠지? 제가 정리하시게. 필기 405번 숙제로 내줄게. 할 수 있겠지? 민수 아까 좋은 거 있던데. 안 좋아하는 안 좋았어? 이거 이제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한 사람 손. 잘 이해되니? 설명 한 번 더 필요한 사람 없어? 여기 왜 눈을 감고 있지?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혹시 그 비둘기 시체 아니에요? 빽당한 거래? 봤어? 비둘기 내가 볼 때는 시체가 그냥 뼈대만 나왔어. 까맣게 먹다 떨어지는 거 같아. 날개는 있는데 몸통 뼈대만 남아 있어. 근데 그게 인도 한가운데 있던데. 본거 같아요. 어? 봤어? 본거 같아. 어. 너 왜 이렇게 해맑게 말해? 따뜻해요? 비둘기 시체는 종종 보지 않아.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 한 번쯤도 안 들어. 저는 그래서 있길래 난 사실 이러고 갔어. 아, 나 왜냐면 현실성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잔인함을 잘 못 느껴. 초등학교 때 묻어진 적도 있어. 뭐라고? 묻어진 적도 있어. 뭔 말이야? 굳어진 걸 봤다고? 아니 묻어진 적. 묻어줬대요. 묻어줬어? 직접 들어서? 아니 젓가락. 유명하다. 옆에. 그건 쉽지 않네. 그건 쉽지 않네. 이걸 순수했으니까 성실하게 넘겼던 수수한 거 맞아? 근데 지금도 수수하잖아. 좀 많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럼 405번은 숙제로 다들 잘 풀어오겠지? 이 옆에 있는 것들도. 우리 407번만 풀고 앞에 그 근해 분리만 하고 끝내면 되겠다. 아, 407번 맞나? 407번의 별표. 그래도 마이너스 k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이항시키는 이유가 뭐야? 이항시켜야 얘도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거,
얘도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게 되지. 그래서 이항시키는 거야, 알았지? 자, 절대값 x 더하기 1, x 빼기 3. 자, kx 더하기 2k 마이너스 1.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 그 말은 이 절대값 함수랑 이 직선의 교점이 4개라는 거지. 그럼 이 둘의 교점이 4개가 되는 k의 범위를 살피라는 거네. 맞지? 자, 근데 이 직선의 특징 좀 적어볼게. 직선의 특징. 자, y는 자 k로 묶어보면 k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얼마? k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지. 공수2에서 이렇게 읽었지. k 값에 관계없이 정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기울기 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알겠지? 자, 얘 그리는 방법 다시.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먼저 그린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빼기 1, 3이지.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빼기 1, 3이지. 맞지? 자,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이 빼기 3이잖아. 상수항이 빼기 3.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도 빼기 3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축의 방정식은 얼마일까? 중점 구해주면 되지. 1이다 1. 알겠지? 이거 굳이 체크할 필요 없다. 자, 절대값 씌울 거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3이겠지. 그러니까 빼기 3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절대값 함수도.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쯤에 있지. 아니, 자, 또 해볼게. 자, 만약에 k 값이 충분히 크다면 교점 몇 개? 몇 개일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여기서 만나지 않겠니? 왜냐면 자, 이 직선은 몇 차야? 1차지. 2차 함수 몇 차? 2차. 이 녀석의 변화율이 훨씬 빠르겠지. 무조건 나중에 얘가 더 빨라진다. 뚫고 만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만나겠지, 그지? K 값이 충분히 클 때는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K 값이 충분히 크다는 건 기울기가 충분히 클 때 말하는 거지, 그치? K가 기울기니까. 자, K 값을 점점 줄여볼게. 기울기를 점점 줄여볼게. 그럼 점점 완만해지겠지? 그러다가 2차 함수랑 접하는 순간이 생기지? 그때 교점 몇 개? 3개. 여기도 만나겠지, 한 번 더. 그때 교점 3개. 그때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순간 교점이 몇 개로 바뀌어? 하나, 둘, 셋, 4개로 바뀌지. 4개로 바뀌지. 자, 계속 4개이다가 언제 교점 개수의 변화가 생길까? 요 점을 지날 때 아니겠니?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니? 3개가 되지. 자, 이 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순간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 2개 되지. 2개. 계속 2개이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돼버려? 1개가 되지. 이 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교점이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따라서 교점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접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요 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크면 되지. 자, 접할 때의 기울기 구해볼게. 접할 때의 기울기.
파이겐처럼 들리네. 이거 보면은 자, 지금 이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하는 상황인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kx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이차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빼기 3이지. 자, 이 둘이 접하니까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1개, 판별식이 얼마? 0. 그래서 k값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요 때는 k값 어쩌고 구해? 자, 직선이 요 점을 지나지. 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빼기 1,0이지. 자, 직선이 빼기 1,0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k값 찾으면 돼. k가 1일 때. 알겠지? 쉽지?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너네가 좀 숙달한 건 1분 컷이다. 1분 컷. 알겠지? 어려운가? 오늘 어렵니 이거? 또 어렵진 않잖아. 저거시게. 그 다음에 이제 근해 분리만 하고 끝낼게. 그러면은 1시 전에 끝나겠는데? 늦게 끝나는 것도 아니네. 근데 3부 들려야 되는구나. 근데 클리닉 올 사람은 안 들려도 돼. 클리닉 때 줄 테니까. 클리닉 와야지 하고 안 들렸다가 클리닉 안 오면 안 되지. 마음 바꾸면 안 돼. 다들 내가 그 시험 문제 푸는 거 봤더니 요 상태는 많이 위험하다. 진짜 많이 위험해. 뭔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 나한테 그 클리닉 때 와서 상담을 받으면 돼.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 번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지울게. 자, 근해 분리. 자, 근해 분리 풀 때는 이 세 가지만 따진다. 이 근해 분리 문제가 대수 때도 나오거든. 자, 일단은 근해 분리 풀 때는 이 세 가지 정보만 따진다. 경계점에서 함수점, 그리고 추계 방정식, 판별식. 세 가지만 따진다. 적으시게. 경계점에서 함수값, 추계 방정식, 판별식. 뭐 앞글자만 따서 보통 많이 외우잖아, 그렇지? 선생님에 따라 순서는 다르겠지. 판경대, 경대판, 대경판. 너 이렇게 배우지 않나? 네, 이거는 2차 함수 한정이야. 2차 함수 한정. 이건 2차 함수 한정 근해 분리 문제 풀 때 따져야 되는 정보야. 2차 함수가 아닌 함수들은 일단 판별식이 없겠지. 맞지? 판별식이 없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만 판별식 쓸 수 있잖아. 판별식도 없을 거고. 선대칭 함수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 대칭축도 없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경계점에서 함수값 보호만 따져. 근해 분리할 때. 알겠지? 근데 이건 2차 함수 한정이다. 다시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니까 대칭축이 존재하지.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으니까 판별식도 쓸 수 있지. 그래서 2차 함수 근해 분리 문제는 대칭축과 판별식도 따지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선대칭 함수가 아닐 가능성도 높고 판별식도 없겠지. 그래서 경계점에서 함수가 부호만 따진다. 대수 공부했던 친구들은 지수로그 근해 분리도 나왔을 거야. 그때가 푸는 방법 똑같다. 경계점에서 함수값만 따지면 돼. 이거 계속 쓸 거다. 자, 그래서 푸는 거 보여줄게. 자, 398. 푸는 거 잘 보여줄게. 이
경계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먼저 풀면서 보여줄게.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고 했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x가 들어간다. 따라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야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x축과의 교점 중에 한 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놈은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인 거지.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나 1이 경계점이거든. 두 근의 경계가 되는 점. 이해되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0보다 작아야 되지. 맞니? 그래서 f-1이 0보다 커야 되고 f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푼다.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판별식. 판별식을 굳이 쓴다면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근데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자,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양수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음수지. 2차 함수는 이어져 있잖아. 양의 값에서 음의 값을 잇는 과정에서 반드시 x축과 만나지. 맞지? 선대칭성에 의해서 반대편도 만나겠지. 그래서 여기 안에 판별식 조건이 들어가 있다.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이어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x축과 만나게 되고 2차 함수의 선대칭성에 의해서 다른 한쪽도 만나겠지. 그래서 요거 자체만으로도 실근을 두 개 갖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조건에서 차이값 정리 이렇게 말한다 이걸. 알겠지? 판별식 조건 들어가 있다. 자, 그다음에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따져야 될까? 추계방정식 어떻게 따져야 될까?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추계방정식 따질 때는 경계점이랑 비교해서 따지는 거거든. 경계점이랑 비교해서. 지금 추계방정식이 누구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는 커도 되고 작아도 되지. 얘는 관계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정도만 따져주면 된다. 추계방정식은 경계점과의 위치를 비교해서 따진다. 자, 그러면 자, 지금 f-를 구해주면 f-를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 플러스 2 곱하기 n-1 플러스 n-1 이렇게 되지. 얘가 0보다 크다지. 자, 그러면 3m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m이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f1 값 구해주면 x자리에 1 대입해주면 자, 2 곱하기 n-1 더하기 n-1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m이 3보다 크다지. 자,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m의 범위는 m이 3보다 크다지. 축방 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n-1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약분시켜주면 2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n-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m의 범위는 또 3보다 크다시. 이해됩니다. 알겠지? 세 가지 조건만 따지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만. 자, 그러면 2번 똑같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응?
집 가야겠는데요. 15초. 그림만 보여줄게. 두 군데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자, 경계점에서 34. 둘 다 모두 양수. 그리고 자, 추계방정식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지. 15초 끝났어요. 뭐라고? 15초 끝났어요. 아, 맞아.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전에 다녀야 되니까 한 별씩이 0보다 크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이거든. 그래서 등호 붙여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숙제 알려줄게.